루키 쿼터백도 경력직 선호하나요? 라는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경력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옳진 않은데 그냥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나와 있는 어떤 시사점과 함께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에서 몇 년 뛰다 왔냐? 옛날에는 대학에서 너무 오래 뛰면은 기피했거든요. 기피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은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40번 픽에서 타일러 쇼를 지명했습니다. 의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3라운드 94번 픽이었나요? 94번 픽에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딜런 가브리엘을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타일러 쇼는 25살이에요. 그리고 딜런 가브리엘은 24살이에요. 젊은 거 아닌가요? 라고 NFL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명됐던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트레버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클램슨 출신이죠. 이 선수는 1999년생으로 이제 25살이에요. 2021년도에 1라운드 1픽으로 지명됐는데 3시즌 뛰었어요. 클램슨에서. 그리고 같은 해에 1라운드 11번 픽으로 지명된 저스틴 필즈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3시즌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시즌 20시즌에 뛰었던 투아 텅고발러 같은 경우에는 알라바마에서 3시즌 뛰었죠. 그리고 같은 시즌에 지명됐던 저스틴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98년생 27세인데 4시즌 뛰었어요. 당시에 오레곤에서만. 자, 그랬는데 타일러 쇼는 지금 오레곤, 텍사스텍, 루이스빌을 거치면서 7시즌을 뛰었어요. 근데 사실 제대로 뛴 거는 24시즌밖에 없었고요. 뭐 그전에는 막 부상도 있고 이러면서 백업하고 이러면서 잘 못 뛰었어요. 근데 원래 이 정도로 뛰면은 프로리그에선 기피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상할 정도로 지난 시즌에도 나타났지만 좀 약간 대학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보이는 그런 추세가 좀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이든 데니얼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생이죠. 24살이에요.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LSU 거치면서 5시즌 뛰었고요. 케일럽 윌리엄스와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케일럽 윌리엄스는 01년생으로 23살이거든요. 근데 딱 3시즌 뛰고 왔어요. USC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번, 오레곤 이렇게 뛰면서 2000년생 그래서 25살 5시즌 뛰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페이스 주니어 역시도 00년생인데 이제 곧 25살이 되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인디애나, 유덥에서 6시즌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시즌 뛰고 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됐었고, 뭐 3시즌, 뭐 레드셔츠 포함해서 뭐 3시즌, 4시즌 이렇게 뛰고 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뽑히고, 이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리그에서 굉장히 오래 뛰는 게 선호됐었다면, 좀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오는 선수들이 좀 지명되는 트렌드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쇼에 대한 나이 통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좀 재밌는 게 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트레버 로렌스 말씀드렸잖아요. 트레버 로렌스랑 쇼는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 출신이에요. 근데 이미 트레버 로렌스는 이제 중견 쿼터백으로 가고 있고 쇼는 완전히 루키 쿼터백으로서 이제 프로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리그가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전술적으로 복잡해지고 굉장히 다양한 코치들의 변화가 되는 가운데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멘탈리적으로도 경기를 숙지하는 데 있어서도 성숙한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트렌드가 드래프트에서 이런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26세가 되거든요. 25세라고 썼는데 9월 되면 26세예요. 새 시즌이 되면은 26세로서 루키로 시즌을 소화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임 헤드코치인 켈런 무어 밑에서 새로운 헤드코치, 그리고 경력이 굉장히 많은 데리카라는 쿼터백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세인츠는 타일러 쇼에게 주전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런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인 감독과 함께 새로운 어떤 팀의 방향 전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사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쇼가 지금 활약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지금 현재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뭐 크리스 올라베도 있고 엘빈 카마라, 그리고 테이섬 힐 같은 주변에 이제 무기들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런 가브리엘은 제가 조금 더 그 뒤에 있는 장표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드래프트에서 데이 2에서 이런 굉장히 좀 오래 뛰었던 선수들에 대한 선호가 좀 나타났다. 이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븐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레이븐스가 오늘 굉장히 큰 도박수를 던졌어요. 사실 어제 드래프트, 그러니까 데이 1에서 끝나고 나서 저는 좀 드래프트를 잘한 팀 중에 하나로 볼티모어 레이븐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얘기 이어서 한번 오늘 드래프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잭 오어가 디펜시브 코치를 하고 있죠. 1라운드에서 세이프티 말라키 스탁스를 지명을 했고, 그리고 이 스탁스를 지명을 함으로써 지금 디펜시브 백이 카일 해밀턴, 말론 험프리, 네이트 위긴스, 말라키 스탁스라는 조합이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뭐 스탁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이프티로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세이프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발이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트랙스타로서도 활용했던 선수고 5성 리크루트를 받았을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한 운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최후방에서 막 필드를 가로지르는 속도라거나 타이밍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커버리지 레인지에 제한이 없어서 해밀턴처럼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좀 딥세이프티 역할을 많이 받았죠. 몰래 뛰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스탁스가 좀 딥세이프티로서 저는 이 팀에 자리매김을 한다면, 카일 해밀턴은 조금 더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박스 세이프티로서 굉장히 멀티플한 자원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명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픽이었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굉장히 심각한 오프필드 이슈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여러 건 성폭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이 레이븐스의 헤드코치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에릭 디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이 선수에 대한 지명을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린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사안이 아무래도 너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드래프트 보드에서 그린을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이 마이클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프필드 이슈 그리고 인성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탑 10 재능으로 꼽히던 그런 선수 중에 하거든요. 이 마셜대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17개의 색, 그 다음에 22개의 태클 for 로스를 만들어낸 그런 선수인데, 2022년도에 버지니아에서 이 성폭행 혐의 때문에 팀에서 방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드래프트 순위가 계속 급락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고 모든 혐의가 다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그러면 진짜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스틸팩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이런 슈퍼볼 경쟁권을 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 이렇게 생산성이 좋은 엣지 러셔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볼티모어다운 픽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레이븐스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전급으로 스탁스, 그린을 이렇게 딱 완성하고 간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저는 디펜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고 있고 종이 착착착 팀을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같이 잡혀가면 어떡하지? 자, 그렇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참 어제 드래프트에서 다양한 평가를 많이 받았죠. 잘했다. 뭐 미래 지명권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어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뎁스 잘 만들고 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 슈퍼스타급 탤런트를 그렇게 놓치냐, 쉽게 놓치냐 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브라운스가 뭐 자기 색깔대로 잘하고 있다. 특히 저는 오늘 데이2를 보면서 브라운스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재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2, 3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4명 지명 성공했고, 그 다음에 러닝백 지명, 그리고 쿼터백 지명까지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드 다운을 통해서 픽 확보를 했죠. 그리고 런게임에 대한 중요성을 공격과 수비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한 형태의 드래프트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슨 그레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짜 갭을 잘 틀어막고 런게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일즈 게럿 옆에 잘 세워놨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1라운드에서. 그다음에 오늘은 이 퀸션 저드킨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이죠. 브라운스에게 저는 꼭 필요했던 픽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캡 러너이고요. 장거리 스피드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따지면 1단, 2단, 3단, 4단, 그러니까 5단에서 나오는 풀스피드는 좋지 않은데 1단, 2단, 3단까지 올리는 이 엑셀레이터, 이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재미있는 갭스킴에 어울리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좋고 블로커를 세팅해놓고 그리고 나서 페이션스 이후에 폭발적인 스퍼트로 빈 스페이스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핸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리시버로서의 어떤 역할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는 형태의 선수다. 그리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브라운스에 잘 어울리는, 스테판스키의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쿼터백을 지명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딜런 가브리엘을 지명을 했습니다. 오우님께서 샌더스를 뽑을만 하지 않나 싶은데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이 팀은 케빈 스테판스키의 시스템에 맞춘 오펜스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타일이냐, 짧은 패스 그리고 타이밍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딜런 가브리엘은 게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프리스냅 전에
리드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필름을 살펴보면은 투미 드릴에서도 굉장히 빠른 릴리즈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거리 패스 정확도도 굉장히 좋고요. 깊은 패스에 대한 시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타입의 선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베리 단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딜런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대요. 뭐 다른 쿼터백들에 대한 미팅을 가지긴 했는데 딜런이 갖고 있는 잠재력 요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고, 이 멘탈리티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이 드래프트 컴바인하고 이제 프로데이에서 미팅하고 하면서 나눴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뭐 브록 퍼디, 브라이스 영, 베이커 메이필드, 카일러 머리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에 대한 어떤 플레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커스 마리오타에 대한 어떤 리스펙 요거 때문에 이제 등번호 8번을 달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키에 대한 이슈를 약점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지난 시즌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74%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을 보이면서 막 전국 랭킹 2위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좀 좋은 모습 보였었고,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드션 왓슨으로부터는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이 픽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키울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워크 에이스도 굉장히 좋고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선수,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표기해놨지만 이 러닝백 지명 그리고 라인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올드스쿨한 볼 컨트롤 풋볼, 스테판스키가 정말 선호하는 형태의 풋볼을 전개하고자 이런 드래프트 전략을 짜오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쵸, 최근에 오레곤 출신 QB들 NFL 잘 입성하고 있고 지금 보닉스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잠자는 야도님께서 샌더스가 갈 줄 알았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제가 요 얘기 빼먹었는데, 칼슨 스웨징저 라인베커 2선까지 추가하면서 딱 상대의 런을 막고 우리는 런 잘 써서 상대를 공략하겠다, 이런 철학을 잘 가져온 그런 드래프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석가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BPA 전략을 잘 가져가는 팀도 좋은 성적 많이 내죠. 하지만 저는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 딱 우리는 어떤 풋볼을 할 거야 라는 철학을 가지고 FA와 그리고 드래프트를 진행하는 팀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좀 평가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여기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주는 편이에요. 결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브라운스의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브라운스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진짜 드래프트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싱 게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갔고, 실제로도 러싱 게임을 잘 풀어나가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냈었죠. 이 러닝백, 이 러싱 게임에 대한 부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근에 러닝백들이 1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프로리그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이 좀 암울했던 러닝백들의 상황이 많이 좀 반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경력을 갖고 있는 러닝백들이 어떤 FA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른 팀으로 갔을 때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세컨 바클리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지만 분명히 드래프트에서는, 적어도 드래프트에서는 러닝백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라운드에서 러닝백 지명하면 니들 뭐 하는 거냐, 정신 나갔냐, 세컨 바클리 같은 선수들 아니면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실패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라샤드 페니 같이.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6번 픽으로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에이스튼 젠티 딱 지명하면서 피트 캐롤이라는 헤드 코치가 굉장히 선호하는, 이 코치가 추구하는 철학에 잘 맞는 선수가 팀에 잘 정착을 했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러닝백들이 이제 팀에 굉장히 높은 순번에 지명이 되면서 지금 현재 뭐 자미리 깁스라든지 비잔 로빈슨 같은 선수들의 어떤 그 절차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마리오 햄튼 같은 경우에도 22번 픽으로 굉장히 깜짝 지명이 되면서 지금 러싱 게임에 대해서 일부 구단들이 얼마큼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팀은 시애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통 첫 해 부임한 헤드코치 또는 단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드래프트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애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마이크 맥도날드가 팀에 합류했을 때 사실 맥도날드가 선호하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남아있는 선수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존 슈나이더가 준비했던 선수들이 많이 이제 지명이 됐었고, FA에서도 슈나이더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시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맥도날드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이프티, 굉장히 빠른 순번으로 35번으로 올라간 시애틀이 엠마 와리를 발로
지명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애틀이 그동안 추구했던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 엠마 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 맥도날드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분석가 분들이 1라운드에 들어갈 만한 재능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라운드까지 밀렸고 그리고 2라운드에서 대신에 굉장히 상위권에서 이 시애틀이 굉장히 과감한 트레이드업을 통해서 이 선수를 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자 아로요 같은 경우에 타이트엔드라기보다는 빅 리시버, 굉장히 큰 리시버로서 지금 팀에 정착하기에 괜찮은 형태의 타이트엔드가 탐유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제일런 밀러, 이 선수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딴에는 81번 픽이면은 3라운드 거의 후반 쪽에 뽑힌 거니까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이 팀은 샘 다널드 위주로 갈 거고 다널드의 계약으로 봤을 때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다널드 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밀러를 키우면 어떨까? 키우면은 분명히 그 이후에는 쓸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현재 굉장히 드래프트를 잘 가져가고 있는 팀 중 하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카디널스 역시도 저는 좀 준비를 잘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1라운드에서 디펜시브 태클인 월터 놀랜 딱 지명을 했죠. 그러면서 패스 러시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선수를 지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좀 결정적이었죠. 47번 픽으로 윌 존슨 데려온 거. 사실 윌 존슨이 이제 부상만 없으면 1라운드 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거론됐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진짜 대학 필름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하거든요. 정말 수많은 빅플레이를 만들어낸 선수고 건강만 하다면 즉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인스팅션 그다음에 볼 스킬, 커버리지 능력 이걸 갖춘 선수.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 엣지 러시아인 조던 버치 딱 추가하면서 우리 오펜스는 괜찮아. 카일러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선수들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 러닝백 경험 많고 잘해주고 있고 타이트엔드 잘 컸고 계약도 잘 했고 오펜스는 오케이 이제 디펜스 강화만 잘하면 돼 라는 그런 움직임을 이번 드래프트 전략에서 정말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개넌과 몬티 오센퍼트가 이번 드래프트 정말 잘 치고 있는 조용하게 잘 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애리조나 역시도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좋은 평가를 저는 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시카고 베어스, 진짜 벤 존슨이 쿼터백 케일럽 윌리엄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라운드 상위 픽부터 케일럽 윌리엄스에게 굉장히 좋은 타깃을 선물해 줬죠. 타이트엔드를 이제 데려다 주고 컬스턴 러브랜드 굉장히 빠르게 지명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2라운드 초반에 루서 벌든을 딱 지명을 하면서 케일럽 윌리엄스에게 타깃이란 타깃은 다 주어주고 있어요. DJ 무어 있죠, 로 모든제 있죠, 콜크맷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DJ 무어와 로 모든제 반대편에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루서 벌든을 집어넣으면서 윌리엄스가 언제든지 패스를 던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고요. 진짜 환경은 잘 만들어졌는데 오라인도 콱콱 맞춰주고 좋은 선수들도 다 데려놨고 코치는 벤 존슨이고 정말 뛰어난 오펜시브 디자이너죠. 거기에 타깃들도 타이트엔드, 리시버 좋은 선수들 다 갖다 줬기 때문에 진짜 윌리엄스만 잘하면 됩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하지만 거친 NFC 북부 디비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진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발전한 윌리엄스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첫날 그러니까 데이 1에서 4명 배출했죠. 그리고 데이 2에서 상위 45번 픽 이내에 3명 추가하면서 지금 7명 배출했습니다. 굉장하죠? 1라운드 4명, 2라운드 3명. 그리고 데이 3에서 나갈 선수도 엄청 많아요. 칼리지 풋볼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 얼마큼 드래프트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하이오 주립대를 이끌고 있는 이 라이언데이의 능력이 진짜 다시 제대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45번까지 7명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6픽당 1명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라운드에서 오펜시브 라인 2명 나갔죠. 그 다음에 디펜시브 태클 최고의 선수 나갔죠. 그 다음에 진짜 최고 수준의 와이드 리시버 나갔죠. 그 다음에 2라운드 초반에 퀸션 저스킨스 나갔죠. 그 다음에 트레비언 핸더슨 나갔죠. 이 러싱 듀오 나갔죠. 이 선수들이 브라운스랑 패트러치로 딱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엣지 러셔인 JT 투이몰로아우 딱 지명을 하면서 진짜 현대 칼리지 풋볼 역사상 이제 최고의 챔피언십 시즌을 보낸 다음에 NIL 라이선스라고 하죠. 닉네임 이미지 라이선스. 요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로스터를 잘 만들어준 파급 효과가 지금 드래프트에서도 확실하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래프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이것이 다음 시즌 또는 그 다다음 시즌에 리크루팅 할 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헤드코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은 더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조지아가 갖고 있는 이제 가장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이 기록을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이 데이 3에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이 NFL로 간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 선수들이 팀 내에서 막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것도 아니에요. 일부 선수들은 뭐 제레마이어 스미스, 그다음에 케일럽 다운스 이런 선수들 아직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